얼마 전에 은퇴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값이 15억 원이면 뭐해? 손에 쥐어야 내 돈이지. 은퇴하고 나니까 변변한 소득도 없는데 집값만 비싸. 그래서 15억 가지고 고향 가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답니다. 형수님이 시골에선 절대 못 산다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의 12억 주택 보유 목적 분명해야 현명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과거엔 자산이 10억이면 조기 은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던 분들이 적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물론 1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조기 은퇴를 논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이니까 과거 같으면 부자 소리 들을만 하죠.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2억이면 지방에서는 적어도 5채 이상의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요즘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12억 이상 주택과 상관없이 먹고 사는데 불안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의 평균 자산은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볼 때 자그마치 6배가 넘는 재산을 가졌어도 삶의 질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이유는 많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정소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연금소득은 있지만 생활비 쓰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논할 만큼 여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급등한 것이지 은퇴자의 인적 자산 가치가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압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은퇴 후 12억 주택이 빚을 발하려면 주택 가격만 아니라 은퇴자의 인적 자산 가치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고가주택이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약 74만 명이었어요. 미국 1860만 명, 중국 450만 명, 일본 300만 명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꽤 많은 숫자인 건 분명합니다. 요즘 화폐 가치를 감안하면 백만장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인 억만장자가 수두룩하니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미 12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고급 주택인 중위 가격 82만 5천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죠. 갑자기 상승한 가치는 갑자기 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더구나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부담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유는 물론이고 각종 원무제재 값이 상승하고 물가 관리는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짐작컨대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최고 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폐의 보복은 수없이 발생했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진단을 해도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12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은퇴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굳이 12억 아파트가 아니어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자산과 관련해서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은퇴자의 몫입니다. 또 주택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점 감안해서 보아주십시오. 첫째, 은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비율은 낮추고 금융자산은 높이는 게 상책이죠. 특히 소득이 받쳐주지 않아서 노후 생활이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주택연금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현재 주택 가격이 최상은 아닐지 몰라도 고평가를 받는 것은 분명하니까 가치가 높을 때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 가치가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현금 흐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좋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5%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코로나, 러시아 전쟁, 부동산, 그리고 정권교체 후 정치적 안정 등 산적한 변수가 안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부족한 소견으로는 금리 상승 브레이크를 잡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출금리 상승에 맞설 수 있는 가계 여력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가령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가계소득을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때 대출금리가 몇 %까지 상승할 때 한계점에 도달하는지 예측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대출 청산을 목적으로 주택 처분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주택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유할 것인지 매도하고 조금 더 주택이 싼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시점에서 주택을 축소하거나 지방 이전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청자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주택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데 주택 축소는 미친 짓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은퇴 후 40년을 집 가진 도시 빈민으로 살 것인지 부채 청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역 부자로 살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한 주택 가격이 급등했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하는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인지 매도 후에 축소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변수가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언하기 어려운 게 부동산 전방인 만큼 저의 제안은 참고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